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확실한 한국 이야기네요. 꽤나 직관적인 무서움이 느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일이다. 학교가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던 터라 우리 학교 주변엔 큰 건물도 이렇다 할 상가도 없었다. 저학년일 무렵엔 정말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었는데 내 기억으론 4학년이 시작될 무렵 학교 근처에 상가를 짓는다고 근방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치우지 않은 널브러진 공사 자재들과 함께 커다란 구덩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구덩이가 생기고 시일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구덩이에 관심을 가지든 폐자재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든 따로 제지하지 않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그 구덩이에서 5학년의 학생 한 명이 죽고 나서 구덩이에 울타리가 생겼고 얼씬도 하지 말라는 다그침이 있었지. 뭐 그 시절의 다그침이라 함은 결국 체벌이었다. 말을 안 듣고 구덩이 근처에서 경찰과 도둑을 하며 뛰어다니던 아이가 수업 시작과 동시에 교탁 앞으로 불려나가 귀싸대기를 맞는 걸 보고 나선 일단 우리 반은 확실히 구덩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정말 낭만이 치사량에 달할 정도로 넘쳐 흐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내가 6학년이 되었을 무렵 친구의 귀싸대기를 날리던 담임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며 휴직계를 냈다. 뭐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다. 휴직일 수도 있고 그냥 그만둔 걸 수도 있고 일단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진 학교에서 못 봤으니까. 시간도 흘렀고 당사자도 사라진 상황. 어린 남자아이들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몇 년이 흘러도 치울 생각이 없는 폐자재들을 무기 삼아 전쟁놀이를 하겠다며 우린 그 일대를 휩쓸고 다녔었다. 놀이의 규칙은 간단했다. 싸워서 죽으면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죽는다의 정의는 항복이었고 결국 맷집이 좋은 놈이 이기는 게임. 수업이 끝나고 시작되었던 전쟁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시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폐잔병들을 만들어내고 나를 포함해 5명 정도의 인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절부터 난 꽤나 악바리 근성이 있는 편이었고 처음 나를 공격했던 놈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중이었다. 서영진.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놈들은 최후의 생사결을 나누고 있는 우릴 약간 기피하는 듯 멀리서 싸웠고 놈을 몰아세우는 데 성공한 나의 승리가 거의 굳어져 가고 있던 찰나. 쑥. 무슨 효과음이라도 들리는 듯한 착각과 함께 서영진이 땅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구덩이였다. 그래도 반에서의 살벌했던 기억 탓에 구덩이는 피해서 놀고 있었는데 워낙 치열하게 싸우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곳까지 간 듯했다. 그렇게 헥헥거리며 처음으로 내려다본 구덩이는 생각보다 깊었다. 3미터? 4미터? 당시 어렸던 내 시선을 생각해보면 그것보단 약간 덜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일단 타원형의 직경은 5미터가 넘어 보였다. 우리 반 애들을 통째로 쏟아 놓는다면 꽉 차겠구나 싶을 정도의 크기. 일단 나는 절대 못 올라올 정도의 깊이였다. 같은 학년에서 키로는 2, 3등을 다투던 내 키가 150 언저리였으니 빠지면 혼자 나오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 했다. 해는 진즉 졌고 안 그래도 깜깜하던 차에 구덩이에 빠져버리니 그 안에 떨어진 놈을 살펴보긴 쉽지 않았다. 야, 소영진, 괜찮냐? 대답이 없었다. 떨어지면서 기절이라도 한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나와 비슷했던 성질머리를 생각하곤 그냥 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야, 이거 잡고 올라와. 그렇게 말하며 내가 놈을 두들기는 무기로 사용했던 팔목 정도 굵기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아래로 내렸다. 근데 난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그 정도 높이인데 그렇게까지 안 보였던 게 정말 이상하다고, 상황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하지만 생각이란 걸 할 새도 없이 파이프의 묵직한 감각이 느껴졌다. 야이씨, 천천히. 그때 난 다른 의미로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이 미친놈은 올라오려고 파이프를 잡는 게 아니라 날 끌어내리려고 당기고 있었다. 대처를 하고 말고 할 틈도 없었다. 억하는 사이에 구덩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미친 새끼가, 어차피 네가 진 건데 왜 그렇게... 그 와중에도 승패를 구분하려던 내 입이 열리던 그대로 멈춰버렸다. 아니, 얼어붙었다. 구덩이는 위에서 내려보던 것보다 훨씬 컸다. 얼마나 컸는지 안에 10명이 넘는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공간이 남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잘 보였던 걸까? 위에선 떨어진 서영진 하나도 똑바로 안 보였던 시야가 그 사람들의 이상할 정도로 낡고 오래된 차림새, 얼굴에 있는 상처와 피딱지 하나까지 너무도 상세하게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창백한 피부와 아닌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징그럽기 짝이 없는 상처들. 얼굴에 가죽이 몽땅 벗겨진 사람도 있었고 머리에 한쪽이 함몰된 사람, 무슨 꼴을 당한 건지 감도 안 오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는 사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들고 다니던 검은 파이프를 끌어안은 서영진에게 붙어 그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천만 다행인 점이라면 나에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 서영진을 구할 마음은 진즉 사라진 지 오래. 이 소름 끼치는 장소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다. 그렇게 내가 그 자세 그대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렇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손만 뒤로 한 채 물러나던 내 손에 단단하지만 결코 벽은 아닌 감각이 느껴졌다. 내 고개가 절로 돌아갔다. 사람. 유독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더럽고 낡은 옷을 걸친 그의 얼굴은 코와 귀가 도려낸 듯 존재하지 않는 너무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뱀 앞에 쥐처럼 몸이 오들거리던 찰나 갑자기 앞에서 끄응거리는 신음이 들려왔다. 난 순간 퍼뜩 정신이 들며 서영진이 깬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엔 꼼지락거리는 서영진을 뒤로 하고 그에게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일어난 건지 우두커니 서서 내 뒤에 있던 그와 똑같은 표정으로 날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소름이 끼쳐 숨이 멎는다. 몸이 얼어붙는다. 난 이 두 감각을 확실하게 느껴본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이겨낸 남자지. 공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 건지 난 정말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날뛰며 혼자 오르는 게 불가능할 것 같던 그 깊은 구덩이를 기어 올라갔다. 대체 어떻게 올라갔던 건지 지금도 신기하다. 지금의 내가 빠진다고 해도 못 올라올 것 같은 깊이였으니까. 그리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까지 뛰어갔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혼나는 게 무서웠던 것도 있었지만 괜히 여기서 말을 해서 부모님이 그곳에 갔다간 부모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다. 다음 날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는 쌩떼를 쓰며 결석을 유도했으나 이미 얼마 전에 한번 사용했던 수작이었던 탓인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괜히 애꿎은 등짝만 한 대 맞고 등교를 한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서영진이 있었다.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죽었다느니 구덩이 귀신들에게 잡아먹혔다느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없을 것 같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있었고 이상했다.
이젠 저놈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놈의 상태가 정말 이상하게 좋지 않았다. 입가에선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고 눈은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적고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대체 어떻게 온 거며 서영진의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던 사이에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리곤 서영진의 눈앞에다 연신 손을 흔들던 이젠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여자아이가 그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선생님, 얘 오줌 쌌어요. 침만 흘리고 있던 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선생님이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지만 오물덩어리나 마찬가지인 그를 들추업진 못하겠는지 멈칫거리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지. 서영진은 그날을 기점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학을 갔다는 말도 있고 정신병원에 갔다는 말도, 나중엔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우리가 그러한 소문을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파헤치며 알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셋 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긴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면서도 정확히 그의 후일담을 아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그 구덩이와 학교에 대한 소식은 정확히 알고 있다. 구덩이는 그날 전쟁놀이를 하던 우리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서영진이 사라진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메꿔져 있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굴러다니던 폐자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인원이 없었던 탓인지 학교가 분교가 되었다가 폐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건물 그대로 카페를 만든다며 건물을 공사하던 과정 중에 인부 2명이 자재에 깔려 죽는 일이 발생했으며, 결국 공사가 엎어짐과 동시에 학교와 부지 전체가 버려진 건물이 되었고, 이제는 동네에선 꽤나 유명한 귀신 나오는 스팟, 정말 철없는 것들만 들락거리는 꼴이 되었다고 한다. 직접 겪어본 나로서는 그게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란 걸 알지만, 난 다신 갈 생각도 없고 겪어볼 생각이 없는 일일 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실 좀 예전에 왔던 제보였어요. 뭔가 요즘 이야기가 다 그냥 요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야기여서 계속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아예 옛날 걸 한번 해봤거든요. 어떠신가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다른 결의 이야기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이전까지 했던 것들도 많이 계속 달랐다고 생각은 해서, 근데 어쨌거나 보는 분들이 더 확실하시니까 이런 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도 제보 주신 분이 링크도 주시면서 자기가 겪었던 실화라고 제보 주신 건데, 링크가 너무 오래돼서 열리질 않더라고요. 그 기사 페이지가 사라져서. 아무튼 저는 피드백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무 때나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